네, 잡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롯데그룹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원 동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우리가 네 가지 구조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많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항목이죠. 바로 5번입니다. 입사 후 10년 동안 어떻게 회사 생활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래요, 세상에. 우리가 회사도 안 들어가 봤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하라고 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왜 그렇게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좀 작성할 수 있는지 역시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이트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갖고 온 소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목입니다. 이름 석자에 대한 책임. 그래서 소제목을 소제목답게 잘 지었네요.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거죠. 자, 10년 후 제 이름을 대표로 해서 최적 경로 선정, 물류 거점 선정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기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너 뭐 할 거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두 갈식으로 얘기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나는 일단 새로운 모델을 한번 기획해 볼래 라고 두 갈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큰 장점인 성실함과 꼼꼼함을 기반으로 빠른 업무를 체득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나의 가장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성실하게 꼼꼼하게 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CPIM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를 꾸준히 진행하겠다. 자격증 취득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또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류 거점을 선정할 것이고 최적 경로 선정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차별점도 찾아내겠다.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배운 교통 수요 예측 모델과 사물 인터넷 등 발전된 IT 기술도 활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기획한다 라고 해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기획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반적인 사실 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제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평가자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안을 작성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유가 나오네요. 자, 이를 추구하는 이유는 저에게 있어 직업이란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사회 참여에 비중을 두어서 업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나아가 자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질문이 10년 동안의 시나리오 작성과 이를 추구하는 이유였죠. 그래서 아마 이유를 뒷부분에 써주신 것 같은데 이유, 나는 그럼 왜 이렇게 할 거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인지 그 내용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입사 초기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나는 10년 후에 어떤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다시 마지막에 입사 초기로 내용으로 가서 장기를 얘기했으면 최초에 그럼 입사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거 보완해서 마지막에 최종 물류 그런 뭐 선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는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해주면 좋은데 이유가 나온 다음에 다시 입사 초기가 나와서 그럼 무엇이지? 라고 하는 부분 약간 조금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두 갈식으로 목표를 제시해 준 건 좋고요. 그 다음에 단기부터 장기까지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차라리 두 갈식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노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약간 좀 순서를 좀 바꿔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부를 또 갖고 왔어요. 저는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IT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T에 관심 갖고 있다? 아직 두 갈식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최신 IT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전자신문을 구독해서 인터넷 기사보다 상세히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역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IT에 대한 관심 내용 그냥 써주고 있어요. 또한 요즘 각광받는 빅데이터 공부를 위해서 탁과 전공인 전산통계론을 수강했습니다. 역시 점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땡땡이라는 툴을 사용해 데이터 처리 및 그에 관한 알고리즘을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공지능 과목 역시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이기에 공부하고 싶다. 이들을 접목시켜 롯데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럼 이 내용이 나와야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차분차분 풀어줘서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짧은 시간 내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제일 서두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에 대한 주제는 담겨 있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나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공부해서 이를 롯데 업무에 잘 접목시켜 도움되고 싶습니다. 라고 크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 공부를 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롯데에 어느 쪽과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줄 수 있잖아요. 즉 결론을 언제 꺼내주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두 가지의 위치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에 도입된 스마트 쇼퍼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 그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지 않고 바코드만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 롯데백화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목표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롯데백화점에 만들어 온 이 시스템을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또한 물품을 잘 찾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서 포스기를 통해 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보고 싶다. 그쵸?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갈게요. 제가 여기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내가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롯데의 현재 기술을 확장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의 제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롯데백화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롯데백화점을 조금 더 쇼핑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기술들을 얘기해주면서 롯데백화점이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모든 점포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뭐 방법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활용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되는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포스기를 통해서 제자리에서 물품을 잘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그래서 궁극적으로 롯데백화점이 10년 후에는 가장 쇼핑하기 쾌적하고 편리하고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백화점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등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도전은 뭐냐면 그래도 어떤 걸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 좋았는데 역시 두 가지 순서와 어떤 식으로 좀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만 쓰셔도 사실 괜찮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이 있네요. 2000땡땡년 롯데주류의 영업기획 전문가, 그 다음에 상권 확장에 따른 영업 전략 구사. 이번은 소제목을 좀 길게 작성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자, 영업기획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전문가가 될 수 있냐? 상권 확장에 따른 영업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입사 후 3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야, 너 몇 년도인데 아직까지 입사 후 몇 년 후 이렇게 쓰고 있냐?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의 일을 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은 기준 포인트는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몇 년 후, 몇 년 후, 몇 년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는, 중기는, 장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볼게요. 일단 3년에는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주력하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신뢰관계 구축하겠다. 어떻게? 마음가짐부터 거래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주 1회는 오프라인 방문 혹은 온라인 대화도 진행함으로써 의견 수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요 애로가 아닌데 요 애로로 쓰셨네요. 이건 제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꼭
맞춤법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5년으로 갈게요. 5년에는 뭘로 갈 건데 상권 내 매출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영업장별로 내점 고객의 평균 연령을 조사할 것이고 스테디셀러인 스카치블루, 처음처럼 클라우드 외에도 연령에 따른 주류 납품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이는 다양화되어가는 소비자 구매 패턴의 욕구를 만족시켜 매출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근데 이런 걸 읽으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냐면 야 이걸 꼭 5년 내에 해야 돼? 우리는 1년 내에 할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 공격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 쓰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 생각해요. 좋았던 점은 그래 처음에 신뢰관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 관계 구축이 됐으니까 이제 영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데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가 나오겠네요. 10년 후에는 롯데 주류 영업 부분 중간 관리자가 됐네요. 과장급이 됐겠죠.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양질의 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맛과 시장 점유율 1등을 넘어 거래처와 소비자 만족도 1등까지 달성하겠다라는 큰 포부까지 달성해 주셨네요. 제가 여기 정리한 거 보시는 것처럼 3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즉, 제일 좋은 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은 단기적으로 신뢰관계 형성하겠다. 중기적으로는 매출 향상 주력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중간 관리자 되었을 때 영업을 잘하면 물론 나의 노하우를 쫙 나의 후배들한테 전수해 줌으로써 매뉴얼 만들어서 우리 롯데주류가 최고의 주류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를 봤잖아요. 저는 세 번째가 가장 무난하면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 집중해야 될지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구조가 그나마 좀 여기에서는 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성하고 싶으신 대로 작성해 주세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지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다양한 입사업 후보 사례를 좀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입사업 후보 작성하는 구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입사업 후보다라고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10년 후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 2번, 3번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녹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거 누락되는 거 없이 한번 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 몰라서 못 쓰는 건 절대 아니죠. 한번 이렇게 제가 한 대로 틀을 좀 잡아놓고 거기에 내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